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지연구센터의 이준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한국도로학회에 새 정부의 도로에 바란다 라는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 녹화를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일찍 회사에 와서 공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회에 감사드리고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일 국가 재난일으키 향상을 위한 국가 긴급수용로 지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이슈, 또 생명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때문에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부처들이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는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어떻게 국가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5가지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제 물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있더라도 주변에 가까운 곳에 근처에 방지 자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방차의 대응 시간, 현장 도착 시간을 7분 30초로 이제 목표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확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강릉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울주에서 일어났던 대형 산불 같은 경우는 소방대응 3단계가 발령돼서 전국에 있는 소방력, 방제력이 일시에 한 곳으로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평소엔 흩어져서 역할, 서비스를 최소화 보장하다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시에는 전국에 있는 자원을 집결할 수 있는 이런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긴급수용로 지정으로 재난 대응의 신속성 확보 및 국가 방지력 강화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재난 유형별로 긴급수용로 선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사례가 중요할 텐데요. 미국은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예들이 있는데요. 방지도 디제스터 라우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왔었을 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거나 또는 그 방제 물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로들을 지정해놓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도로를 일방통행, 컨트라플로우라고 하는데 일방통행화 시켜서 모두 나가는 쪽, 모두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서 용량, 속도를 조절해서 필요한 자원이 아니면 피난을 가려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와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난이 많은 나라라서 더 많은 게 있는데요. 1차, 2차, 3차 긴급수송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거점, 광역지자체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연결을 위해서 1차, 2차, 3차 긴급수송로들이 있고요. 이 긴급수송로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 차로들은 이용을 못하고 재난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그 차량을 이용한 피난 같은 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수요 관리 전략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긴급수용로라고 지정을 하고요. 이거는 국민안전처 시절에 국민안전처로서 국가 통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시점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때 제안을 드렸었던 겁니다. 물론 의원입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가 국민안전처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이제 이 과제가 굉장히 이제 갈 길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뭐 과정은 이렇습니다. 긴급수용로 지정 과정은 재난을 분류하고 종류별 대안을 만들고 최종 대안을 만들어서 현장 지휘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말단에 있는 마일스톤에 도로까지 지정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지정하는 기준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이
2022년도에 국가 긴급 숙로로 이제 만든 도로들이고요. 도로와 항공과 철도, 항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광역권 긴급 숙로입니다. 이 긴급 숙로들은 공통원인 고장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가 수해에 약하다면 하나는 지진에 강한, 즉 지질성 재난과 기후성 재난을 나누어서 한쪽이 침수되더라도 다른 쪽은 살아있던가,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취약한 구조물들이 있다라면 그렇지 않은 도로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긴 보라색 선은 항공망을 얘기하고, 여기 초록색과 노란색은 도로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노란색은 119 특수구조단, 즉 화학 테러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 장비가 이용해야 되는 이런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이렇게 네트워크화를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었을 때도 어느 같은 재난에 의해서 동시에 파괴되지 않는 도로들을 보유하게 되는 거고요.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전국의 어느 지점을 찍더라도 전국의 소방력, 방재 자원의 80%가 4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안에 방재력 전체가 80%가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지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경기도를 대상으로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가져야 될 긴급 숙로망입니다. 보시면 출발지는 소재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는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소재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지역도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고립되지 않는 이런 도로망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급 숙로가 들어가서 국가 긴급 숙로가 들어갔을 때 몇 가지의 이제 좋은 점들, 나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나쁜 점들이라고 하면 좋은 점과 이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돈도 좋은 점으로 생각해 보면 SOC 투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요 중심이 아니라 안전 중심, 재난 중심으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한다면 도로 투자에 SOC 투자에 증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런 도로망 계획을 통해서 응원과 계획들이 세워지면 이제 각 지자체의 행동 매뉴얼, 실무 매뉴얼들의 매뉴얼들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왜냐면 지금 현재는 구원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막지 못하고 그 계획을 정확히 세울 수가 없고, 또 도로공사라든가 철도공사의 역할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국가 긴급 숙로로서 그 그러니까 중요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거점이 어디고 우선 복구 순위가 어딘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가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한국형 재난안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계획에 매뉴얼이 수없이 존재하지만 매뉴얼들이 지금 어떤 형상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상을 가진 이런 도로계획 하에서 재난계획이 수립된다면 좀 더 안전하고 탄력적인 계획이 수립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공통 원인에 의해서 동시에 무너지는 그런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 지도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제 국방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훈련이나 충무계획에 활용을 해서 지금 전시작전 도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피난이 일어날 때 꼭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파괴되면 안 되는 그런 도로로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훈련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기능별 활동계획 13개 협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대책을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에는 교통대책을 갖게 되어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통대책 기능들을 구체화하고 국토부 역할, 그다음에 도로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숙로 중심의 재난 대응 계획의 실효성 제고인데요. 피난 장소, 접근, 긴급 차량, 구호 물자들
등의 이동 등의 모든 공간 계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거리로 이제 모든 국토를 계산하고 방지 자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교통에서의 안전 재난 분야라고 생각하면 안전에 집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지향하고 계셨지만 저는 거기에 이제 방지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의 인프라 도로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고 도로의 기능이 이제 예전 같지 않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도로의 기능을 발굴하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 교통 방제가 아니라 방제교통이라는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방제교통이라는 건 뭐냐면 재난에서 교통의 역할입니다. 즉 소통 기능과 지속 가능한 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앞으로 더 강한 또 더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한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